안녕하세요, 벨라라입니다. 오늘은 수채화 기초 중에서 재료를 처음 사신 왕초보분들이 재료를 사고 나서 어떻게 이 재료들을 잘 처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려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붓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보통 붓을 사면은 이런 식으로 비닐 포장이 되어 있고, 그리고 비닐 포장을 벗기면 안에 이렇게 투명 고무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붓은 풀이 먹여져 있어요. 붓털이 흐트러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먼저 가위등을 사용해서 이렇게 비닐을 제거를 해주시고요. 붓만 이렇게 빼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붓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상태에서 관을 빼서 사용을 해주셔야겠죠?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아주 초보이신 분들은 붓 이거 비싼 거니까 털 잘 보관해야겠다 싶어서 붓을 씻으신 다음에 사용 후에 다시 이렇게 끼워두시는 분이 있는데요.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이 안에 있는 물기가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공기와의 접촉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붓털이 마르지 않고 그대로 곰팡이가 생겨버리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은 바로 버려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붓털을 봐볼게요. 이렇게 딱딱하게 풀이 먹여져 있는데요. 대부분의 붓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손으로 하면은 풀어지는 붓도 있지만 그래도 아직 풀이 먹여져 있기 때문에 이 풀을 제거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뜨거운 물 안 돼요. 미지근한 물 이렇게 사용해서 붓을 찰랑찰랑 소리가 나도록 씻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손으로 이렇게 만져보세요. 그러면 뭔가 미끄덩한 게 나오거든요. 그 미끄덩한 게 없어질 때까지 이렇게 잘 풀어주시면 됩니다. 많이 해주실수록 좋아요. 한 1분 정도 이렇게 찰방찰방 씻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완전히 풀이 제거됐을 때 한번 말리고 사용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정말 저만 사용하는 꿀팁인데요. 바로 동그란 붓에 마스킹 테이프를 붙이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 책상은 평평하고 붓은 동그랗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책상이 아주 조금이라도 기울어져 있으면 이렇게 붓이 또르르르 굴러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떨어지거나 내가 원하는 곳에 이렇게 딱 놓여있지 않게 돼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는 마스킹 테이프를 사용하는데요. 가지고 계신 마스킹 테이프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핑고 마스킹 테이프인데요. 그냥 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을 할 거고요. 3에서 4cm 정도 이렇게 손으로 잘라주세요. 그 다음에 붓끝에 이렇게 반 정도 딱 붙이고 반으로 접어줍니다. 그리고 이 끝부분이 나는 이렇게 지저분한 게 싫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사선이나 직선으로 잘라주셔도 좋습니다. 이 상태로 책상 위에 붓을 이렇게 두게 되면 붓이 절대 굴러다니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이거 꼭 활용해 보세요. 그리고 또 이제 미술을 학원 등에서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서 배우시는 분들을 위해 또 팁을 알려드릴게요. 학원 등에 다니시다 보면 같은 붓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그럴 때 나의 이런 표식 등을 남겨두지 않으면은 다른 사람들과 굉장히 내 재료가 섞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이런 표식이나 이름을 적어두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나중에 괜히 오해가 생기거나 이거 내 거 같은데 하면서 아닌데요? 제 건데요? 그런데 증거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마스킹 테이프를 만약에 붙이셨다면 이런 곳에 이렇게 나의 표식이나 이름을 꼭 남겨두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학원 다니시는 분들은 이런 거 꼭 해두세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새 물감을 이렇게 짜잔 하고 샀을 때 어떻게 물감을 짜야 되는지 그 전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이것도 역시나 대부분 초보분들이 모르시는 방법일 텐데요. 별거 아니지만 그래도 꽤나 유용합니다. 알려드려볼게요.
물감을 이렇게 뚜껑을 빼신 다음에 아, 물감 짜야겠다. 그리고 뚜껑을 어디다 놓지 하다가 이런 식으로 끼워두시잖아요. 그러면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 위에 뚜껑을 빼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뚜껑을 이렇게 뒤집어 놓고 그 위에 이렇게 두세요. 그리고 물감을 짜고 다시 이렇게 간편하게 덮어두는 방법을 꼭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빼는 게 은근히 굉장히 번거롭기 때문에 꼭 뚜껑을 이렇게 뒤집지 말고 그대로 뺀 상태에서 밑에다가 두고 이렇게 물감을 짜는 거 추천드릴게요. 그 다음에는 우리 물감을 짤 때 어떻게 하면 끝까지 깔끔하게 짤지에 대한 방법을 알려드려 볼게요. 저는 이 방법을 중학교 때부터 사용해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줄 알았는데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우리 왜 치약 짤 때 뒤에서부터 이렇게 짜주는 작은 기계 있잖아요. 그런 게 물감에서도 있거든요. 바로 이것인데요. 물감을 처음에는 물감이 잘 짜져요. 그런데 윗부분으로 올라갈수록 물감이 잘 안 짜지게 됩니다. 그럴 때는 이 가운데에 조금씩 있는 물감들을 물감 짜개를 이용해서 밀어 올린 다음에 끝부분을 짜주면은 굉장히 알차게 절약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인터넷 화방 쇼핑몰에서 쇼핑을 하시는데 무료 배송을 받고 싶은데 좀 몇천 원만 채우면 되는데 하실 때는 제가 추천하는 거는 이 마스킹 테이프나 또는 물감짜개입니다. 그렇게 가격이 많이 나가지 않기 때문에 하나쯤 가지고 계시면은 정말 반평생 유용하게 쓰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감짜개 사용도 권장드릴게요. 그 다음은 팔레트나 물감 하프펜 등에 바로 이 네임펜을 이용하는 거예요. 네임펜은 이렇게 중간 글씨용이 있고 가는 글씨용이 있는데요. 저는 중간 글씨용보다는 아주 글씨가 가늘게 잘 써지고 지워지지도 않는 가는 글씨용 네임펜을 추천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얇은 심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작은 하프펜 등에 글씨를 쓰기 좋습니다. 이렇게 하프펜으로 물감을 구입하셨을 경우에 네임펜 등으로 측면에 이름을 써두시면은 나중에 이게 어느 브랜드 무슨 색이었더라 라고 바로바로 확인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아주 편리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철 팔레트 있죠? 이런 철 팔레트에 물감을 짠 다음에도 이 밑에 물감 바로 밑에 네임펜 가는 글씨용을 사용해서 이름을 써두시면은 내가 색을 칠하면서 아 맞다 이게 레몬 옐로우 색이었지? 이거는 뭐 옐로우 색이었지? 라고 내가 저절로 물감을 외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화방 쇼핑몰에서 뭔가 한두 개 더 사야지 무료 배송이 될 텐데 하실 때는 마스킹 테이프와 물감 짜개 그리고 이 네임펜이 있다면 꼭 네임펜을 담으시길 추천드릴게요. 만약에 못 담으셨다면 이런 건 뭐 동네 문방구 같은 데도 파니까요. 알파문구나 동네 문방구 같은 곳에서 구입을 하셔서 하나 정도 가지고 계시면 정말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초보분들은 이렇게 물감을 구입을 하셨을 때 물감의 이름을 숙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튜토리얼 같은 거 보면은 뭐 프러시안 블루 색으로 해주세요. 울트라마린 색으로 해주세요. 초보분들은 이게 무슨 색깔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브라운 같은 경우에도 번트 엄버, 번트 시에나, 반다이크 브라운 이렇게 굉장히 많은 종류의 브라운 색깔이 있기 때문에 컬러 차트를 만들어서 이 이름들을 미리 숙지해 두시는 게 좋아요. 각각의 물감 회사마다 붙이는 이름은 제각각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룰은 있거든요. 이런 황토색은 예를 들어서 대부분 다 옐로우 오커라고 이름을 짓고요. 아주 밝은 갈색은 로우 시에나나 번트 시에나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붉은색 기운이 도는 브라운은 레드 브라운이라고 이름을 짓고요. 아주 진한 남색은 프러시안 블루, 그리고 고동색은 반다이크 브라운 이런 식으로 암암리에 비슷한 색끼리 정해져 있는 이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름들을 숙지를 해두시면 나중에 튜토리얼 따라 하실 때도 굉장히
편리하실 겁니다. 그래서 컬러 차트 만드는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릴 건데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제가 사용하던 첫 번째 방법은 이건 RC 중목 300g 종이인데요. 여기에 임의로 칸을 나눈 다음에 물감의 종류와 번호 등을 기재하고 그 위에 이렇게 물감의 컬러를 색칠하는 방법이에요. 뒷부분에 블루텍, 약간 고무 같은 질감의 벽에 잘 붙는 접착제거든요. 그런 걸 사용해서 벽에 붙여두고 그때그때 보시면 아 맞다, 내가 윈저앤뉴튼에서 이런 색을 낱개로 구입했었지 라고 나중에 기억을 하시기에도 정말 좋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이미 이렇게 나와 있는 컬러 차트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그림 상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건데요. 이거를 꼭 안 사셔도 됩니다. 일반 수채화 종이에 저렇게 하셔도 되고, 만약에 이걸 구입을 하신다면 어느 브랜드 물감이다, 그리고 여기다가 물감 이름을 적고 위에 여기 네모칸 부분에 물감 색을 칠해서 편리하게 보관을 하시거나 또는 벽에 붙여서 그때그때 보면서 숙지를 하시면 정말 좋습니다. 우리 왜 학교 다닐 때 시 같은 거 외울 때 연습장에 적어서 외우잖아요. 그럼 더 기억에 많이 남죠. 물감 이름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쓱 보고 지나가는 것보다 아, 프러시안 블루, 반다이크 브라운, 레드 오렌지 이런 식으로 내가 직접 적어서 색을 확인하고 컬러 차트를 만들어 보신다면 더욱더 수채화 기본기 다지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수채화 왕초보분들을 위해서 재료 처음 구입하셨을 때 어떻게 세팅하면 좋은지, 그리고 제가 활용하는 꿀팁 몇 가지들을 설명을 드려봤는데요.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안녕.